안녕하세요. 권유리 엄마고 용인 사는 홍수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5일 때문에 들어왔어요. 5일 하려고 들어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프랑킨센스랑 티트리예요. 그 프랑킨센스랑 티트리, 프랑킨센스가 선정한 이유는 제가 가장 먼저 아로마 오일이라고 접한 오일의 첫 번째가 프랑킨센스였기 때문이에요. 그거의 이슈는 저희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발달 장애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서 프랑킨센스가 보통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게 프랑킨센스라고 접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도테라 오일 중에 처음 접한 게 프랑킨센스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한테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해서 우선은 백회에 발라주고 배에 마사지 해주고 이거 갖다 먼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킨센스를 갖다 사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효능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프랑킨센스라는 오일 그러니까 프랑킨센스라는 걸 처음 들었었어요. 처음 들었었고 그거에 그 오일이 동방 박사가 예수한테 줬던 유향이라는 오일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뒤에 알았는데 그만큼 예전부터 썼던 허브고 그다음에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은 프랑킨센스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는 우리 애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오일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킨센스는 BBB를 통과해요.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가지고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일이에요.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은 뇌가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액을 갖다가 파란색 수액을 맞으면은 정맥으로 나올 때는 하얀색으로 나와요. 동맥에다가 파란색 수액을 꽂았어도 하얀색 정맥을 그러니까 한 30분이 지나도 계속 하얀색이 나온다는 그 뜻은 혈류가 돌면서 브레인 베리어에서 이미 다 걸러져 가지고 그 안으로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 사용하는 약들이 정신과 약들이 보통 그러니까 뇌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넣어야지 뇌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원래 작용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실 수 있겠지만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프랑킨센스 이거는 인사이트 카드예요. 인사이트 카드인데 인사이트 카드에서 보면은 약간 좀 여전사 같이 있고 금색 방패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근데 프랑킨센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호가 있어요. 보호. 정화와 보호가 있어요. 정화 보호가 있는데 감정적인 효과를 보면은 프랑킨센스는 자신만의 공간을 지켜주는 오일이다. 내 자신을 지켜주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근심과 불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나 일에 짓눌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보호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일이라는 뜻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염과 항암, 이런 항박테리아 이런 거에 강해서 만능 오일로 쓰이죠. 근데 생각보다 흔하진 않아서 원액을 피부에 쓸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는데 피부에 쓸 때는 약간 좀 희석을 하고 먹는 것도 괜찮고 바르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발향을 하면은 몸이 너무 안 좋거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땐 약간의 꽃향기가 나요. 실은 맛도 엄청 쓰고 저는 향도 그냥 별론데 효능 때문에 자주 사는 오일이에요. 효능 때문에 사는 오일이고요. 그렇게 되고 도테라 임원이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오일을 많이 쓴 사람들한테 만약에 무인도에 오일을 딱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면 가져가실 오일이 뭐냐고 물어본다 할 때 나오는 프랑킨센스입니다. 그리고 프랑킨센스를 하면서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수액이거든요. 수액. 수액이라는 거는 나무에 상처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증류해가지고 만든 오일이에요. 증류해가지고 만든 오일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상처를 내서 진을 뽑아냈다는 거는 나무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그 상처를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레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갖다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은 얘네는 상처 재생과 소독 이런 거에 효과가 아주 특별해요. 그리고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놀라운 효능 중에 하나가 암세포를 이긴다는 항암을 갖다 예를 들어보면은 정상세포를 복제하는 능력을 가진 게 복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안 좋은 세포는 탈락시키고 좋은 세포를 갖다가 복제하는 능력, 재생시키고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게 프랑킨센스예요. 그래서 항암에 대한 논문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암 환자한테 들어갈 때는 프랑킨센스가 만성질환이나 암 환자 같은 데 들어가는 오일 레시피를 보면은 프랑킨센스는 꼭 들어가요. 그 이유는 정상세포의 재생과 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킨센스에서는 모든 그 오래된 질환의 레시피에는 프랑킨센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나중에 올릴 텐데 여기 보면은 나무 그림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에센셜 오일은 나무에서 추출되죠. 식물에서 추출이 됩니다. 식물에서 추출이 되는데 식물에서 추출될 때 그 부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여기 뿌리에 보면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을 하죠. 지탱을 한다는 거는 그 뿌리계 오일, 베티버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베티버나 진저 같은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뿌리에선 영양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기 회복하고 신경계, 그러니까 뿌리가 뇌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 갖다 감각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뇌처럼 받아들여서 신경계 질환, 세스키테라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경계 질환에 좋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강화나 안정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리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수지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레진에서는 그러니까 식물을 상처내가지고 그 상처의 진액을 갖다가 한 오일들 중에서는 그거의 효과는 상처 치유예요. 상처 치유가 있고 심신 안정이 있어요.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보습하고 노화를 막아줘요.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거의 레진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오일들이 있어요. 이파리 오일들 같은 경우 페퍼민트, 이따가 할 티트리, 그 다음에 뭐 사이프레스, 로즈마리, 마조람, 타임, 그러니까 페티그레이 이런 게 있는데 잎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기본적으로 순환을 맡고 있어요. 순환, 공기 순환. 얘가 호흡을 하죠. 산소를 들이마셨다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런 호흡을 갖다 하기 때문에 호흡기에 좋은 오일들이 다 이파리 오일들이에요. 이파리 오일들은 기본적으로 호흡기에 다 좋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순환이 잘 되죠. 얘네는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이니까 호흡을 하면서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기에도 좋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귤류, 시트러스류가 있어요. 시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껍데기를 갖다가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 냉압착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녀석들이 감귤류예요. 얘는 증류법이 아니고 감귤류는 그렇게 냉압착을 시키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트러스 계열은 기분이 좋아져요. 상쾌한 향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역시 순환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순환하고 이런 그리고 감귤이라는 건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의 효과도 가져가요. 배출도 좋아요. 배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씨앗이나 열매 같은 거 갖다가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배출을 시키잖아요. 얘네가 배출이 잘 돼야지 자기네 자손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출의 효과가 좋아요. 독소 배출에 정말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돼요. 배출이 잘 된다는 거는 변비 같은 거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변비나 부종 이런 거에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출이 잘 되니까 해독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줄기예요. 나무 둥치, 줄기 이런 걸 말하는데 줄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샌달우드, 우드라고 붙은 거는 전부 다 줄기계 오일이에요. 우드, 샌달우드, 로즈우드, 시더우드 이런 우드 계열이고요. 히노키도 마찬가지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지탱해 주잖아요. 지탱해 주기 때문에 지탱해 주는 거의 역할인 근육과 근골격에 다 좋아요. 근골격에 좋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어디가 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데 허리가 아파 이런데 허리가 아픈 보통 그 디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는 다 좋아요. 그리고 우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얘네 역시도 세스케피타르탄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라운드 오일로 그라운드 오일 베이스 노트로 베이스 노트로여서 되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가 먼저 보고 나중에 그 티트리나 프랑킨센스를 얘기하게 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자 수지니까 기본적으로 치료랑 재생에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먹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데 저는 먹일 때 예전엔 설화로 먹였었어요. 설화가 캡슐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서 위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의 효과는 뇌로 가길 원하는 효과여가지고 설화로 먹였었는데 프랑킨센스를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써요. 정말 약간 흠칫털 정도로 쓰기 때문에 설화를 요즘엔 거부를 해가 설화를 안 하고 캡슐로 먹이긴 하는데 그 대신에 프랑킨센스를 갖다가 목하고 뒷목하고 머리 쪽에다가 자주자주 발라줘요. 아침마다 발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가는 날은. 학교 안 가는 날은 안 발라줘요. 저도 늦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프랑킨센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프랑킨센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따가 다 하면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프랑킨센스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는 그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정확한 현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점점 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면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향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샌다루드와 같이 요가 선생님들이 되게 사랑하는 오일이에요. 이걸 바르고 명상에 들거나 요가를 하면 굉장히 깊은 자세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대요. 아마도 프랑켄센스 실은 줄기 같은 나무거든요. 줄기 같은 나무예요. 되게 큰 둥치나무가 아니고 줄기 같은 나무인데 그런 거에 해가지고 죄송해요. 베티보가 줄기나무였네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선 수지를 내기 때문에 수지에서 나오는 보호 효과와 함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힐 때 두 가지 반응이지. 염증,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말려줘요. 모든 걸 말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피부에 티트리 원액을 바르면은 껍질이 말라서 벗겨져요. 껍질이 말라서 그냥 벗겨져.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였지만 얘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벗겨져요. 근데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얘가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촉촉하게 그냥 싹 가라앉아요. 가격 면에서 따지면은 그냥 티트리랑 라벤더 섞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정신적인 안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요번에 오일북에 나와 있는 프랑킨센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일북에 있는 프랑킨센스에 보면은 우선은 눈에 되게 좋고요. 근데 눈에 좋다는 거는 프랑킨센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만들었을 때 프랑킨센스로 만들었을 때 약간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민트나 티트리 같은 걸 넣었을 때 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프랑킨센스는 눈에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모든 오일이 다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따가울 때 눈에 들어갔을 때 따가우면은 안약을 넣거나 물을 넣는다, 식염수를 넣는다 이거 아니고요. 눈이 따가울 때는 코코넛 오일로 닦아주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로 여기다 코코넛 오일을 들이붓든지 아니면 그냥 닦아줘야 돼요. 그냥 아는 지인이 눈에 비립종이 생긴 거예요. 눈 근처에 비립종이 생겼는데 자기가 이거 갖다가 오레가노 빼고 싶은 마음에 오레가노를 했다가 원액을 갖다 콕 찍어 바르다가 얘가 여기 들어갔어. 너무 아픈 거지. 그래가지고 눈이 진짜 시뻘겋게 자기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눈을 갖다 물로 막 씻었는데 그게 더 안까지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한 10분 이상 아팠다고 하는데 그럴 때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따라올 때는
발향을 사용해서 따가울 때는 로션을 더 바르거나 아니면 오일을 바릅니다. 오일을, 그러니까 캐리어 오일을 발라주면 금방 진정이 돼요. 아프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고 프랑킨센스는 재생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수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황궁, 클리닉궁, 냉궁, 궁 관리에 들어가요. 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쓰면은 궁은 나중에 끊기가 어려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서 들어갈 때 클리닉궁에는 프랑킨센스 10ml 병에다가 프랑킨센스 10방울, 티트리 10방울, 제라늄 10방울, 오레가노 5방울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코코넛 오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1%, 2%,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로 희석된 거죠. 200방울이 10ml니까 1%로 희석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되게 연할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몸에서 반응할 때 아래에서 느껴질 때는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연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연하지 않으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천식, 기관지염, 폐렴, 호흡기 증상에 유효하며 숨을 편안하게 해주고 점막과 폐를 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에 상처 난 것들이 말 그대로 미르처럼 이렇게 카타를 갖다가 이렇게 성났던 안에 내막을 갖다가 가라앉혀 주면서 폐렴과 기관지염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뇨기와 여성 자궁 건강에 유익한 오일이고 5%내로 희석해서 씁니다. 그리고 꼬리뼈 쪽에 마사지 하시고 원액으로 속옷에 한 방울 적용하거나 10%, 20%로 희석하여 베지캡스에 5방울 정도 넣어 자궁 관리 사업비법을 적용합니다. 원액을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뜨거운 느낌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원액을 바르면. 그리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노화 건성 피부에 활기를 주고 주름을 없애줍니다. 여기에 되게 포커스가 가죠. 주름을 없애준다는 거는 야로살 세럼 같은 거 만들 때, 말 그대로 포에버 세럼 같은 거 만들 때 살루벨하고 프랑킨센스가 들어가요. 근데 살루벨이 기본적으로 프랑킨센스가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액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루벨만으로 충분하지만 재생 효과를 더 누리고 싶다 할 때는 프랑킨센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일북에 보면 5번에 암세포의 세포 자멸 효과가 있습니다. 손상된 DNA를 수선하는 항종양 효과를 밝혀낸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결막염, 다래끼 등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에 3% 내외로 희석해서 눈 주변에 커다랗게 이렇게 안경을 그리듯이 사용하면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안경 그릴 때 거기에 쓰는 게 로즈마리도 있지만 로즈마리가 약간 좀 걱정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페퍼민트 쓰시고요. 그리고 늦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중에서 말 그대로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뇌전증이 있는 애들은 보통 사시가 오거나 눈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눈 안경 그리기는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 중에서 로즈마리와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에 정말로 즉각적인 뇌파를 갖다가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약간 좀 멀리서 발향을 하거나 만약에 안경 그리기를 하고 싶다. 애가 눈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눈에 좀 초점을 잘 못 맞추고 눈이 계속 돌아간다. 외사시가 온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쓰시고 싶다면은 라벤더와 프랑킨센스를 섞어가지고 안경 그리기를 했어요. 가장 순한 오일들로 해줘야 돼요. 뇌전증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생각보다 향기는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급하게 그러니까 발작이 나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은 더 섬세하게 케어를 해줘야 되고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것 갖다가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프랑킨센스는
온몸이 막 여기도 아팠다가 오늘 여기가 아파서 파스를 붙였더니 그 다음날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막 컨디션이 저하되고 이럴 때는 프랑킨센스를 설화로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먹으면은 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다고 막 으쌰으쌰 이렇게 힘이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건 또 다른 임상인데 설화를 갖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요. 나이 이제 6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인데 60대가 다 돼가는 남자분인데 자기가 요즘에 좀 기운이 없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설화로 아침에 코파이바랑 프랑킨센스를 갖다가 설화로 드시게 했대요. 드시게 했더니 자기가 원래는 되게 직모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좀 곱슬처럼 머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곱슬처럼 되더래요. 근데 그게 먹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위에는 곱슬인데 밑에는 직모예요. 머리카락도 직모가 될 정도로 굉장히 몸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분이 잊지 않고 챙기시는 오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2번째 오일인 티트리를 할 거예요. 티트리를 할 건데 인사이트 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티트리의 인사이트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자 둘이 한 여자의 등을 갖다 감싸고 다른 여자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카드예요. 위에 있는 게 티트리 나무예요. 티트리 나무. 티트리 나무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인사이트 카드에서 여자 둘이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2명이 나오는 건 라벤더 카드와 티트리가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이 둘 다 눈을 감고 있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내면의 여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 그림은 공감과 연민을 의미한대요. 공감과 연민. 자신을 희생하자라는 생각이나 우울함, 절망감 대신 지금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즐기고 만끽하라. 그렇게 써있는 카드예요. 근데 티트리는 지난번에 했던 라벤더와 마찬가지로 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원액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해요. 알코올 성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순한 성분이어서 알코올은 소독할 때 애기들 주사 놓을 때도 발라주는 게 알코올이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순하기도 하지만 소독 효과가 있죠. 빨리 효과. 그래서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천연 소독약이에요. 천연 알코올. 그렇게 되고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것들 중에 보면은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와 함께 집에 상비해둬야 될 상비약 중에 하나예요.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쓸 수 있으니까 우선 6개월 이후부터는 티트리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이 가능하지만 6개월에서 한 2살 전까지는 무조건 희석을 해서 쓰는 게 좋고요. 발향을 할 때도 어린 애들은 직접적으로 옆에다 놓는 게 아니고 한 1, 2m 떨어진 곳에서부터 발향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티트리 하면은 우리가 청소년기에 썼던 여드름 제품에 보통 다 들어가죠. 바디샵 티트리 제품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티트리는 모든 걸 말려줘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 피부에 염증이 올라오는 거, 농이 차는 경우도 있고 알맹이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빨갛게 염증이 올라오는 거에 티트리를 바르면 그 다음날은 싹 없어져요. 그렇게 되고 염증을 말려주니까 모든 걸 말린다. 염증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말려요. 피부에다 그냥 직접 바르면 피부가 껍질이 그냥 벗겨져 나간다. 각질이 탈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말리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원액을 광범위하게 바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드름이 종기처럼 크게 났다. 아니면은 어딘가에 종기가 났다. 염증이 생겼다. 모든 염증엔 다 효과가 있어요. 콧물이 나는 것도 코 안에 부비동염이 생겨가지고 여기 농이 차는 경우도 발라주면 좋고요. 그때는 미르랑 같이 섞거나 유칼립투스를 같이 섞으면은 노란 콧물이 금방 하얗게 바뀌어요. 염증이 가라앉아서.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 기준이 노란 코가 나오면 항생제를 줘요. 항생제를 먹이기 싫을 경우 아니면 좀 더 코가 좀 빨리 그러니까
감기가 빨리 낫길 바라면은 부비동염 여기 있는 데다가 그리고 충분하게 그 바셀린이나 그 로션 밤 같은 거에다가 티트리랑 미르를 섞어가지고 여기에 발라줍니다. 유칼립투스도 괜찮고요. 그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발라주면은 콧물이 금방 먹고요. 그 다음에는 염증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방광염이 있어요. 방광염이나 뭐 신우신염 여러 가지 생식기 염증이 있는데 생식기 염증에도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요, 티트리는. 그래서 뭔가 클리닉궁이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궁에는 티트리 있습니다. 티트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티트리한테 조그만 병에다 선물을 했어요. 늘 방광염에 약한 심하게 심하면 병원을 가고 약하게 늘 자기는 방광염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좀 줬는데 바르고 나니까 자기는 정말 좋대요. 바르기도 하고 사립도 하는데 그 친구는 삽입까지는 좀 어려웠고 그냥 바르기만 해라. 그냥 그 집 근처에다가 이제 외음술에다 바르고 아니면은 아랫배에다만이라도 발라라 했더니 바르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원하고 가벼워진 느낌이고 그래서 정말 잘 썼다 그러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 오일로 스케일링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샴푸에다 좀 섞는 방법이 있어요. 샴푸에 섞을 때는 많이 섞으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때려 넣으면은 좀 안 되지만 500ml짜리 샴푸에는 한 2, 30방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0방울 정도 레몬 10방울, 티리 10방울 넣어가지고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두피가 진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좀 머리 두피가 냄새나기 시작했고 잘 헹구지 않아. 샴푸를 갖다 깨끗하게 안 헹구는 것 같아. 계속 뭔가 기름져. 이런 애들에게는 되게 좋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할 때는 상쾌한데 그 한 다음 날 정도 되면 다시 감아야 될 정도로 기름이 좀 더 많이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염증 같은 건 딱 잡는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이염 오거나 어른도 중이염이 오는 경우인데 감기가 심해져 중이염이 걸리면은 여기 귀 이쪽하고 보시면 여기 뒤쪽에 귀 뒤쪽하고 연결되는 여기까지 티트리와 라벤더를 섞어서 발라줍니다. 티트리와 라벤더를 1대1로 섞어가지고 발라줄 경우에는 중이염은 하루에 수차례 발라주면 좋긴 한데 적어도 3차례 이상 발라주면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는 약을 안 먹어도 귀가 안 아프고 목이 안 아픈 상태가 돼요. 모든 염증에 효과가 있어요. 모든 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관절에도 마찬가지겠죠. 관절에도 마찬가지인데 관절보다는 피부 쪽에 그 점막이나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긴 데 효과가 있는 편이고요. 티트리를 갖다 감기 걸렸을 때 발향을 하면 달콤한 그러니까 향긋하다는 느낌, 약간 좀 꽃향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게 되니까 발향을 해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티트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죄송합니다. 티트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 어디 갔니? 잠시만요. 맞는 연구가 있어요. 맞는 연구. 아이들한테 그 5세 이전 아니면 10세 이전 아이도 상관없고요. 맞는 연구는 뭐냐면 맞는 오일이죠. 맞는 오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만능 오일. 라벤더와 티트리를 갖다가 어렵지 않게 1대1로 섞어요. 1대1로 섞어요. 1대1로 섞어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긁힌데 그냥 약간 살짝 물로 씻어준 다음에 발라주고 칼에 베었어. 뭐 놀다가 베었어. 베인데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멍이 들어도 심지어는 잘 돼요. 왜냐하면 티트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파리 오일이기 때문에 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라벤더도 이파리가 꽃이기 때문에 순환에 많이 도움을 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능 연고로 그냥 1대1 원액 비율로 얘네는 약으로 쓸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다른 걸 섞지 않고 원액으로 놔둔 다음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환부에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화상 입은 경우에는 100% 라벤더예요. 근데 라벤더 하기 전에 열감이 만약에 좀 큰 부위에서 열감이 생긴다. 열감이 생길 경우에는 페퍼민트로 먼저 열감을 빼줘요. 페퍼민트로 열감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라벤더예요. 라벤더는 화상 부위에는 원액을 써줘요. 원액을 써주면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픈 게 없어요. 아픈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꽤 심하게
덜렁덜렁거릴 정도로 살을 뱄어. 하다 보면은 내가 칼질을 하거나 채칼을 할 때 막 엄청나게 깊게 베도 라벤더를 한 다음에 원액을 떨어뜨리고 잡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붙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정말 효과가 좋은 만능 오일이에요. 그리고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에 정말 많이 쓰잖아요.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칼립투스랑 같이 쓰는데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18신해울 때문에 거담 효과가 있어요. 그 가래 제거가 있는데 제가 만드는 콧뻥 밤의 레시피에는 유칼립투스랑 페퍼민트랑 그리고 티트리랑 미르가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은 여기 발라주기만 해도 콧물이 줄줄 나오던 애들이 그러니까 노란 콧물이 나와서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던 애들이 이걸 발라주기만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맑은 콧물이 넘어가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침을 하다가 폐가 상처가 나서 모세 기관지염이 생기고 폐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침이 많이 나온다는 건 콧물이 넘어가서 그런데 콧물이 흐르지 못하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코가 막히고 흐르지 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때 기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잘 때는 밑으로 안 나오니까 앞으로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줄이기 위해서는 티트리랑 유칼립투스랑 미르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 거에는 페퍼민트를 잘 안 넣는데 어른들한테는 비염 있는 사람한테는 페퍼민트까지 섞어가지고 발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은 콧물이 약간 좀 흘러요. 얘네의 효과는 흐르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페퍼민트도 그렇고 티트리도 그렇고 유칼립투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파리 오일이에요. 잎이에요. 잎을 갖다가 증류한 거기 때문에 얘네는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막혀있는 코를 갖다 뚫어주고 흐르게 만들어줘요. 흐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콧물이 잘 나오면은 애들이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좀 더 나오기 쉽겠죠. 그리고 노란 염증 생긴 것들도 티트리가 가라앉혀주고 미르도 수액이에요. 수액. 레진이에요. 레진이랑 미르도 그 예수한테 갔죠. 예수님께 선물로 바쳤던 오일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집트에 미라를 쌌던 오일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붕대를 적셨던 오일이 미르 오일이에요. 부패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미라의 시체들은 부패되지 못했어요. 부패가 됐어야 정상인데 부패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방부 효과가 있는데 미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카타르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점막 손상된 걸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혀줘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미르의 사용법에 보면은 갑상선이 나와요. 여자 갑상선이 여기 붓고 갑상선에 물혹이 생겼어. 갑상선 암이 있어. 갑상선 염이 있어. 그럴 때 갑상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다가 미르 터치를 발라도 되고 저는 미르 터치를 갖다가 엄청 약간 좀 목이 붓는다 싶으면 바르긴 한데 바르고 자면은 그 다음날 싹 없어져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라앉는데 근데 미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안 쓰면 걔가 굳어요. 뚜껑 있는 데가 굳어요. 공기와 접촉된 데는 굳어요. 그래서 좀 사용할 때마다 좀 잘 닫거나 잘 안 열리면은 레몬 오일 떨어뜨려가지고 뚜껑을 갖다 여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터치로 해서 터치도 굳더라고요. 되게 제가 터치에다가 좀 더 미를 섞어가지고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볼이 안 굴러가. 볼이 안 굴러가면 한참 동안 이렇게 만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근데 미르랑 그러니까 레진과 그러니까 티트리의 염증 말리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 썼을 때 효과가 더 시너지가 있고요. 라벤더만 쓰는 거와 티트리만 쓰는 것보다 라벤더와 티트리를 섞어 놨을 때 만능적으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모든 걸 진정시켜. 애가 성질이 난 것도 진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애가 화난 거, 짜증나는 거 그다음에 애 상처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정과 항염인을 갖다가 같이 잡는 거예요. 두 개 다 효과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마데카솔과 후시딘을 갖다 섞어놓은 효과예요. 스테로이드제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스테로이드제 보면은 한꺼번에 싹 낮추잖아요. 염증을 싹 잡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염증하고 상처가 싹 가라앉아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게 일반적으로 약품에서 발현되는 효과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빨라요. 그 입자가 굉장히 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가 커요. 그래서 그 입자가 그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얘네는 입자가 작아. 그래서 정말 빠르게 진통과 통증, 그러니까 진통과 그 상처 치유가 빠르게 일어나요. 그 대신에 음, 라벤더랑 티트리를 갖다가 원액으로 쓸 경우에는 국소 부위예요. 화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소 부위고요. 국소 부위로 아니고 좀 넓게 쓰면 이것도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갖다가 국소 부위만 원액을 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뭐 질문하셔야 될 거, 뭐 사용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마이크 못 켜시는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나중에라도 질문 네. 올려주시면 답변 올려드릴게요. 이 향의 인식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이게 오이에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향은 같지만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향에 대한 인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프랑킨센스 향이 평상시에 그렇게 맡기 좋은 향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피폐하거나 지쳐 있을 때, 그러니까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지배적인 어떤 종속된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되게 프랑킨센스가 되게 많이 향기롭다. 나 원래 이 향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프랑킨센스가 되게 편안한 향이 나네? 라는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심적으로 되게 지쳐있을 때인 거거든요. 프랑킨 향이 되게 좋아질 때.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방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사람인데 주변에 따라서 나는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서 되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쓰기도 되게 좋은 오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 카드에 보면 프랑킨센스 옆에 절반 이상이 약간 하얀 색깔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사이트 카드에서 하얀색은 반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공격이 오고 비난이 오고 어떤 어떻게 환경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요소가 들어올 때 흰색이라는 건 나에게 투영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오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이트 카드에서 그 바탕에 흰색이 있다는 건 뭔가 나에게 들어오는 나쁜 자극을 나에게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단 내가 평상시에 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건 나의 이슈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감정오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되게 시간에 쫓기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모티베이트나 패션이라는 오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패션과 모티베이트를 맡으면 더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더 하냐?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저는 그 향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오일 상담을 오시거나 뭐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패션, 모티베이트, 치어 이 세 가지 오일이 앞순위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일 하는 거죠. 양희정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러 가서 오이를 뭐 물어보고 청지각 요법을 물어봐. 그러면 이건 나한테 어떤 결심이나 평상시의 일상성을 깨는 나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오면 사무실에 오는 분들은 그 사람의 평상시 본질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패션 모티베이트 치어가 앞부분에 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오일을 했는데 내가 항상 같은 포트가 나와. 그러면 두 가지. 내가 나를 잘 혁신하지 못하거나 내 일상이 너무나 루틴에 있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어.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오늘도 나의 일상이 크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감정 오일 자체도 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감정 오일을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건, 나를 인식하는 거죠. 아, 나 3주 전에도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도 이런 상태네? 나 좀 상태가 고착되어 있구나. 그럼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깰지를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매개로 감정 오일을 사용해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나를 진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막 폭주를 했어.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뭘 잘못해서 폭주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뭐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팔자 좋은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거슬렸어. 근데 왜 나는 내 일상은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지? 라는 걸로 화가 났는데 그걸 내 아이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거에 빗대서 내가 아이를 비난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과도하게 폭주하는 것들을 제어하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향에 대한 인식을 가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궁금하신 거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 그 허벅지 안에서 뽀로지 같은 게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티트리 바르시면 되는데 티트리를 안에서 곱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티트리랑 라벤더랑 밀을 같이 하시면 좋고요. 밀을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프랑킨센스도 괜찮고요. 재생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티트리를 하면은 몽울이 되게 금방 작아져요. 만약에 몽울이 한 손가락 한 손톱만 했다면은 한 진짜 손끝만큼 작아져요. 근데 그거 안에서 곪은 거는 그 자리는 나중에 또 그럴 수 있는데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는. 그리고 원래 기관지가 약하고 삼출성 중이염이 늘 있던 아이였는데 5월에 목감기로 목 걸걸 기침이 계속 나고 중이염이 꽉 차 있대요. 어떻게? 2주 항생제를 먹어도 코 안 나오고 기침만 걸걸해지고 차도가 전혀 없어요. 프랑킨센스 코코넛이랑 희석해서 목 가슴 발라주면 도움이 될까요? 유칼립투스 없으면 티트리 있으세요? 티트리? 티트리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티트리 발라주시고요. 라벤더 티트리 있으시죠? 라벤더 티트리. 근데 티트리랑 프랑킨센스 발라주시면 돼요. 티트리랑 프랑킨센스 희석해가지고 집에 바세린 연고이죠. 그 꾸덕한 오일 젤리. 그 페트롤럼 젤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섞어가지고 여기 발라놔요. 이렇게 발라놓고 여기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귀 있는 데 쪽에다가 발라줘요. 발라주면은 괜찮아요. 가지고 계신 게 오일이 프랑킨센스, 티트리, 유칼립투스가 없다면 프랑킨센스, 티트리만으로 충분해요. 페퍼민트 있으면 페퍼민트도 괜찮아요. 페퍼민트는 고여있는 걸 나오게 해줘요. 흐르는 콧물로 만들어줘요. 그 대신에 좀 매울 수 있으니 페퍼민트는 여기 바르면 눈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아이들은 못 견딜 수 있으니까 우선은 티트리랑 프랑킨센스로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여기 중이염에는 라벤더랑 티트리를 갖다가 1대1로 섞고 프랑킨센스까지 해가지고 같이 여기 목까지 그 밤을 만드셔가지고 발라주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밤으로 만들라는 이유는 그냥 그 오일 자체를 바르면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긴 하는데 날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날아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흡수가 좀 천천히 지속적으로 되라고 그렇게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바셀린으로 하라는 거고요. 그거 갖다가 바셀린을 갖다가 작게 좀 떠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묽어져요. 오일을 넣으면은 에센셜 오일을 만나면 되게 묽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약간 좀 우리가 말한 로션보다 조금 더 꾸덕해질 수 있으면 좋을 정도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시고 나서 혹시 된다면은 단톡방에다 후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2주 걸렸던 거 3일도 안 돼서 가라앉을 수 있는데 기침은 계속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콧물이 멈춰야 기침이 멈추는 거거든요. 콧물이 멈춰야 기침이 멈추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정도 항생제를 먹었으면 변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원래 항생제 2주 이상 먹으면 설사하고 변이 되게 많이 물러지고 할 텐데 일단 레시피북 안에도 중이염에 관련된 롤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 뒤에 이렇게 발라줄 수 있는 롤볼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롤볼도 레시피로 만들어서 수시로 발라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염증은 우리가 손이나 입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왜 가글에 좋은 오일이라고 해서 블렌딩을 제가 단톡방에 드렸잖아요. 그거를 스포이드 병에 만들어서 양치할 때 한 방울 해가지고 해도 되고 내가 그 여러 가지 오일들이 없어서 나는 뭐 클로브나 온가드나 이렇게 단품을 써야 된다. 근데 그 단품 하나를 양치할 때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애들은 좀 매워요. 그러니까 도테라 홈페이지 안에 1ml짜리 병을 팔아요. 1ml짜리 병 이렇게 몇 개가 들어있는 거 몇천 원에 파는데 그 안에다 온가드나 클로브를 넣어요. 그러면
칫솔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1mm의 한 방울은 원래 원액의 4분의 1방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치할 때마다 꼭 그렇게 한 방울씩 뿌려서 양치를 하면 충치도 훨씬 덜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온갖 비들렛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들렛을 소프트 젤은 조금 더 큰데 비들렛은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씹어서 먹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비들렛 한 방울이 온가드 4분의 1방울인데 씹으면 입안에 그 온가드 기운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 감기 걸리려고 하면 목부터 아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덩치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온가드 비들렛이나 소프트 젤 면역력이 좋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이에요. 그러니까 구강으로 대부분의 병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코가 심해지고 콧물이 막 넘어가다 보니까 가래가 되고 또 원래 또 비염이 아니라 축농증이 조금 더 주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코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일단 이지에어나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이런 거 아이들 호흡하는 공간에 발향하시면 코가 묽어져서 흘릴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발향하시는 데 되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질문이. 네. 8단계 터치를 계속 해줬는데 큰애가 갑자기 뜨겁다고 하더니 얼마 전부터 복싱장을 다니긴 했는데 근육통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8단계를 했을 때 뜨거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코넛 오일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은 그게 밸런스를 발랐을 때나 라벤더를 발랐을 때 뜨거운 느낌은 없었을 텐데 온가드를 바르거나 온가드를 발랐을 때 아마 딥블루를 발랐을 때도 뜨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두 개의 뜨거운 점은 오일 자체가 그 온가드 오일은 따뜻한 오일이에요. 따뜻한 오일들의 조합이에요. 클로브도 들어있고 시나몬 바크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뜨거울 수 있어요. 피부에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코코넛 오일이 충분하다면은 뜨겁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다 바르고 나서 뜨거워 그럼 마지막에 딥블루잖아요. 딥블루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이 있을 때 근육 안에 염증이 있으면 뜨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딥블루가 발랐을 때 아우 시원해 시원한 쿨파스 느낌이야 이러면은 몸에 염증이 그냥 없고 그냥 근육에 피로도만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염증으로 발현이 되려고 할 때는 딥블루가 굉장히 뜨겁게 느껴져요. 여기가 화상 입을 것 같아요. 제가 목에다 가끔씩 딥블루 스틱을 발라주긴 하는데 발라주면은 자기는 이쪽은 되게 시원한데 이쪽이 너무 뜨거워. 이쪽에 막 닦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막 물수건 같은 거 닦아내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뜨거운 거는 그 안에 염증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염증이 치료되면서 뜨겁긴 한데 그 애가 너무 뜨겁다고 하면은 그 전에 먼저 염증을 좀 낫게 하는 좀 더 희석해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좀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돼서 뜨겁다고 해주세요. 딥블루 때문에 뜨거운 거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뜨거운 건 나머지 오일들이 뜨겁다고 느끼는 거는 코코넛 오일 부족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희석이 좀 덜 되고 되게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거 많이 줘야지 이런 생각에 저도 이렇게 좀 되게 희석을 좀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뜨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8단계를 안 해봤으면은 근데 저 해주면서 손에다가 그러니까 손에 묻잖아요. 애들 등 쓸어주고 나면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은 8단계를 안 해도 좋아. 저도 8단계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아이한테 발라주면서 한번 발라주고 좋아하는 향은 계속 손에다가 파묻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8단계가 되고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하는 8단계 터치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8단계 라이브를 해줘요. 내가 내 몸에 직접 할 수 있는 라이브를 해주니까 그 안에서 가이드 받아서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일정 기간 그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가이드 받아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방에 차경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8단계 터치를 오랫동안 전달해 오셔가지고 임상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암 환우분이라던가 자가면역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 방에 입장하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홍수영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입장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레시피북에 보면은 가이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파킨슨병이다. 췌장암이다, 대장암이다, 위암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나는 지금 현재 그런 질환이 없지만 내 가족 중에 그런 병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내가 그 병에 걸릴 확률은 6배 이상 높다고 해요. 지금 현재 아무렇지 않아도. 그래서 한동안 한 2달 정도 그 도테라 채널 가이드 방에서 이 책자에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레시피 있잖아요. 그 질환에 대한 레시피를 내 몸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 사촌 동생이 호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들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풀려서 작년에 들어왔는데 몇 년 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했더니 허투라고 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유방암이 2년 전까지는 약이 없었대요. 그냥 그 허투라는 종류의 유방암에 걸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약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예요. 2년 전까지. 그래서 일단 약이 있으니까 일단 치료약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근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암 조직세포 뗀 거를 가지고 미국에 어디 보내가지고 이 허투라는 어떤 이 유방암의 종류가 가족력이 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세포 뗀 거를 외국에 보내서 이제 몇 주 있다가 검사했는데 이게 뭐 유전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만약에 가족 중에 위암이 있다, 대장암이 있다, 췌장암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남들보다 그런 확률이 더 높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내 몸에 어떤 방어 기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되게 웃긴 게 제가 1, 2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좀 넘은 거죠. 작년에 원석이 학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답답하니까 어디 얘기 들어볼래 해서 어디 사주를 보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넌 네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되게 골골하다고 생각하는 네 남편이 너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너는 그냥 겉으로 볼 땐 되게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되게 많이 버티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넌 대장, 췌장 이런 것들 되게 늘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어떤 히스토리로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이제 그런 재미삼아 본 그런 사주에서도 이게 데이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사상의학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허브라는 것 자체는 체질적인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레시피, 뭐 우리 가족 중에 위암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뭐 대장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오일을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 그런 임상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브레인엔조이 카페에 보니까 이제 그 지영의 어머니라는 분이 이제 본인의 사운드 소리 임상을 23일째 기록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편안해져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변화돼서 내 마음의 심적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꾸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청지각요법도 그렇고 아로마도 그렇고 얘가 뭐냐면 자기주도성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정체성의 어떤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일도 청지각요법도 여러분이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해보고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내 아이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좋은 관찰의 눈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메타시도잉 관련해서 이제 강의 있을 거여서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참가자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링크 초대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잠시만요.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럼 다음 주엔 뭐예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네네. 말씀하시는 거 네네. 하시면은 다 해볼게요. 네, 그럼 일단 단톡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 목요일 전에 저희 정해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사용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늘 이제 열려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자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채널 가이드 방에도 늘 상시 안내가 있으니까 저 말고도 거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10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보는 분이 답변해 주실 거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하고 아로마 테라피 이제 시험 보는 시험 그 양식이 바뀌어서 폼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월 달인데
아로마 오일 사용하면서 조금 공부해서 아로마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자 가지고 공부해서 이제 꾸준히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 지금 하루에 2개씩 오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오일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자격과정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시험지 제공 받으시고 시험 보실